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선대위들은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모으기 위한 총력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 양강 후보 모두 승기를 잡았다며 자신하는 가운데 안철수 지지층의 표심이 변수입니다.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환절기까지 겹치면서 확진자들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고도 700km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던 누리호의 이번 목표는 위성의 궤도 안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끝이 났지만 각 후보 선대위는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모으기 위한 총력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청주까지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정한 몸통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고 능력 있는 후보를 밀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광주 선대위는 골목길마다 유세차를 투입하고 선거운동원들은 본격적인 전화 선거운동에 착수했습니다. 모두가 전국 방방곡곡에 지인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총력 집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도 8곳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토대로 마지막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도 호남의 대학생들이 젊은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이른바 3.3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3명이 3분씩 젊은 층이 많이 있는 데 가서 투표에 꼭 참여하자고 이렇게 호소하는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선거운동 마지막은 서울에 집결해 집중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만 하루. 초유의 박빙 선거가 될 것이란 예측 속에 각 후보 선대본부별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 양강 후보 측 모두 승기를 잡았다며 자신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역시 안철수 지지층의 표심인데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막판까지도 승자를 가늠할 수 없는 대선임을 방증하듯 유례없는 사전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전남과 전북, 광주 순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호남에서만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승기를 잡았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검찰공화국, 야합공화국을 막겠다는 간절함이 사전투표율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단일화 역풍으로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의 열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은 진취적이고 변화를 지향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안개 속 승부를 가를 변수는 안철수 지지층의 선택입니다. 일각에선 후보를 잃어버린 안철수 지지층이 사전투표 결과에 따라 본선에서 선택을 달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사전투표 때 투표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 일에 마음을 굳히고서 투표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거나 이런 식으로 표가 갈리지 않을까. 이미 절반의 선택을 끝낸 호남의 전략적 표심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본선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오늘도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1,000명을 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북구 소재 장애인 복지관에서 12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6,33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소재 요양병원과 곡성의 한 대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5,12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연일 광주 전남에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가 되면서 확진자들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늘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들어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0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처음으로 1일 확진자 10,000명을 넘긴 뒤 하루 뒤 12,000명대로 늘었고 지난 3일과 4일엔 13,000명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의 증세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3월 들어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이었고 지난달 28일 기준 11명에 그쳤던 위중증 환자도 2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이나 중증 악화 사례가 많아진 것에 대해 계절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환절기에 개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기저질환인 폐렴이나 독감 등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공중보건국은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될 경우 사망률이 미감염자의 6배까지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 같은 바이러스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3월 중순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시민들에게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광주광역시의 투표율이 48.27%로 전국 투표율보다 11.34%포인트나 높았다며 사전투표에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아직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은 오는 9일 꼭 투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위한 인동초 평화포럼 대통합위원회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의했습니다. 인동초 평화포럼 대통합위원회 전남본부는 발대식을 갖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국가 위기를 이겨낼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개혁 세력의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보복 수사를 공언하고 대북 선제 타격론으로 민주화 평화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무리한 콘크리트 타설, 건물의 구조적 취약성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붕괴 원인이 규명되면서 입건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6개 층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 붕괴 원인을 조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하부층에 지지대 없이 39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해 최초 붕괴가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십 톤의 역보 설치 등 임의적인 구조 변경도 하중을 높여 최초 붕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지지보나 내력벽 없이 기둥으로만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로 인해 연쇄 붕괴가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1톤의 콘크리트가 3m 아래로 떨어지면 3.8톤의 하중이 발생하는데 무너진 201동은 이런 하중을 버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동발이라든가 피트층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중 콘크리트의 특성이라든가 안전 점검, 구조 감리 이런 시스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콘크리트 강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수사본부는 화정 아이파크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료 중 일부의 강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공사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을 비롯해 모두 19명입니다. 경찰은 과실 책임이 큰 입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고도 700km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던 누리호의 이번 목표는 지난 발사에서 실패했던 위성의 궤도 안착입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누리호는 고도 700km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체 기술로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 고난도의 우주 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습니다. 다만 1차 발사 당시 위성의 궤도 안착에는 실패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의 누리호의 2차 발사 예정일은 오는 6월 15일.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발사에서의 실패 원인으로 분석됐던 3단 산화제 탱크 내 헬륨 탱크 지지부를 강화할 방법을 찾았고 검토도 끝낸 상태입니다. 현재 1단과 2단 조립이 진행 중이고 3단은 5월 초까지 조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발사에서는 1차와 달리 무게 0.2톤의 실제 인공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 2개가 탑재됩니다. 1차 발사와 달라진 부분이 실위성이 탑재가 됩니다. 그 검증 위성이 그 궤도에서 정상 동작을 해야 2차 발사가 모두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발사 예정일은 지난 10년 동안 고흥우주센터 주변 장마 시작일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최종 발사일은 예정일 한 달 전 발사관리위원회가 최종 확정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전국의 화재 위험 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광주 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용전동 영산강 인근 도로변에서 불이 나 주변에 쌓여있던 쓰레기 등을 태우고 5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앞선 아침 7시쯤엔 장성군 북하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축사 30제곱미터와 창고 10제곱미터가 탔고 소방서 추산 약 4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순천 시민들이 경북과 강원의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나눔 운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순천시 팔마 종합운동장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 물품 기부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쌀과 간편식, 위생용품과 이부자리 등의 구호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나눔 운동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모아진 구호 물품은 오는 16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가 해마다 줄어 현재 1,800여 명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따르면 국외 강제동원 피해가 인정돼 의료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생존자는 지난 2016년 8,075명에서 꾸준히 줄어 올해 1월 기준 1,815명에 불과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피해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1년에 80만 원에 그치는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광주 지역 관광업체 수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집계한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광역시의 관광사업체는 852개로 2020년보다 23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일상회복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한군이 양해일 디자이너와 공동 기획한 2022-2023 파리 패션위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신한군과 양해일 디자이너가 공동 제작한 영상은 유엔이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퍼플섬을 비롯한 아름다운 천사섬을 배경으로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신한군의 아름다운 비경과 어우러져 한편의 영화 같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5일부터 파리 패션위크 홈페이지에서 송출되고 있으며 신한군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